CEO 리포트 3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2022년 3월 봄바람과 함께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지금까지 법인에서 법인세를 신고했던 내용과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에서 사용했던 카드 내용, 납입했던 원천세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최대한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저는 꼭 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우리 대표님께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세무대리인만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제공하는 내용들은 법인의 주요 지표, 신고 시 유의사항과 절세 도움말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올해부터는 지난해 신고에서 감면받았던 공제들, 감면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주요 판관비, 지출 증빙 수치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2021년 귀속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 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올해부터 추가된 원천세 신고 자료, 반드시 수익으로 잡아야 할 국고보조금 수치 내역, 신용카드 사용 현황, 주주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I가 법인별 취약 분야 및 신고시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계정 과목별 유의사항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이런 우리 기업의 내용들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법인별로 절세할 수 있는 조특법상 공제,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셔서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비용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한 가산세나 대표님의 소득세로 처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개략적인 내용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2022년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네, 202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네, 여기에 핵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찾아보면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기업에서 경단녀를 재고용했을 때, 그때 경단녀를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 경력단절 여성에 포함이 되는 게 육아휴직 복귀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을 이제 다시 취업을 하면 되는 거고, 육아휴직 복귀자는 원래 우리 회사에 있던 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의사항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자녀 1명에게만 이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이 점 꼭 체크하셔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고용에 관한 이제 세액공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렸다면 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제가 이제 CEO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도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 기계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지게차라든가 우리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2021년 귀속분부터는 두 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자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입니다. 뭐 신성장 기술이라든가 뭐 이제 국가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전 3년 동안에 투자했던 금액 대비 2021년도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면 그 더 많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3% 세액공제까지 적용이 되니까 그 2021년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체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종업원 복지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역시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임대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법인에서요. 그 다음에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 휴식 체력 단련 시설 등을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가 뭘 해서 자산적인 걸로 했거나 아니면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뭐 편의 시설 등을 이제 회사가 뭐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세액공제가 10%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제 세액공제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경단료. 경단료에는 육아휴직 복귀자까지 포함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투자한 경우.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